신장은 하루에 약 200리터 가까운 혈액을 정화시켜줍니다. 이 200리터가 다 소변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염분과 수분, 전해질을 다시 재흡수시킨 후 약 1.5리터의 소변이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장은 첫째,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설시켜주고, 둘째, 수분, 전해질, 산, 염기 밸런스, 혈압 등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조혈 호르몬을 합성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해서 혈압 조절과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기능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신장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후 1년에 분당 1mm씩 여과량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상보다 빨리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신장은 심장과 더불어 인체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흐르는 장기이므로 혈액,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함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당은 작은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이때 콩팥의 모세혈관도 마찬가지로 딱딱해져서 여과 기능을 잃게 됩니다.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신장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국내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 경우에 콩팥을 나쁘게 한 원인 질환을 분석해보면 1위가 당뇨, 2위가 고혈압으로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신장의 부적절한 과잉 면역 반응 탓에 사구체가 손상이 되는 콩팥 자체의 질병인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질환과 요로계 질환, 약물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분류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약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와 같은 증가폭은 점점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한국은 지난 10년간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 발병률 증가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보다 심뇌혈관 질환에 잘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도 일반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단계가 진행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약 10배에서 30배 정도 높아집니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이 39.9%로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인 70.4%보다도 더 낮음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인지하기가 어렵고 자각 증상이 생겨 진단이 될 때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뇨, 고혈압, 비만, 50세 이상, 가족력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콩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서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관적 거품료, 혈뇨,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혈뇨나 보일 경우 부종, 급격한 체중 변화, 소변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등의 요량의 변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잠에서 깨는 야간뇨,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또 설명이 안 되는 허리와 옆구리의 통증은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므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 및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이미 진행이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체내 밸런스가 깨져서 몸의 모든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각 및 운동장애, 피로, 졸음,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 고혈압, 폐부종, 흉수, 호흡곤란 등의 심폐 증상,
식욕감퇴, 구토, 복수 등의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피부의 경우 소양증, 혈액의 경우 빈혈 및 출혈 경향을 보이고 내분비계의 경우 부갑상선 기능 문제, 고환 및 난소의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말기 신부전은 방치하면 요독증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